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돼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방류하기로 일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1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15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 이때죠. 이때가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요. 유난히 집단 식중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문기사에 막 한반이 전체로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식중독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육류에다가 살균 작용을 하기 위한 방사선을 쐬야겠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도 식약처에서 방사선을 쐬기 위한 시도를 과거에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랬다가 2006년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식약처에서 뭐라고까지 보도자료가 나왔었냐면, 그러게 우리가 진작에 방사선을 쐬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식중독 문제가 터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방사선을 쐬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당시에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을 쐬는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방사선을 쐬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사선을 쐬는 식품, 이거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능 오염식품은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식품은 안전하다. 문제가 되는 거는 방사능 오염식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사선 조사식품은 방사선이 쐬지면 그것이 쇠져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서 감자에 싹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쐈다. 그러면 쐴 방사선이 감자를 통과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감자 안에는 방사선과 관련된 잔유물이 없다. 근데 방사능 오염식품은 다르다. 그것은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피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폭당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식품은 위험하다라고 15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 방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5년 전에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바다에다 버리면 바닷물이 원체 많으니까 희석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사능 오염물질의 절대량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붓는다고 해도 그 절대량이 있는 한은 그 절대량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희석이 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학산업들이요. 폐기물버리면 그 농도를 일정 농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끔씩 검사를 하러 가면 물을 왕창 섞어가지고요. 희석시켜가지고 농도를 낮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농도를 낮췄으니까 오염이 안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이미 오염이 되는 절대량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안에. 그럼 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절대량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사능과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항상 발언을 하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15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방사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해서 나간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방사능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그 방사능 물질이 앞으로 분열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방사능이에요. 그러면 이 방사능에 피폭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방사능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내 몸 안에서 분열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분열이 내 몸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그럼 그 분열이 점점 확산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게 방사능 맨날 세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방사능에 노출이 됐어. 노출된 사람 병원에 입원을 했어. 입원했는데 보통 일주일 안에 그냥 내장이 다 완전히 파괴된 채로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방사능 오염이다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그런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핵분열이 자기만 분열하는 핵분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열된 것들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해서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컴퓨터 모의 실험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 초반에서 중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화학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폐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폐기물을 땅에다 묻으면 토양오염, 불에다 태우면 대기오염,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 소위 말해서 화학산업이 일찍 발달한 나라인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에서 화학 폐기물을 땅에다 묻거나 불에다 태우는 거 하지 마라, 환경오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바닷물 많은데 희석시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다에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70년대가 되니까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폐기물과 관련된 국제조약이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러한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리지 말라라고 국제조약을 만든 게 1975년이에요. 그때는 폐기물을 버리는 양도 어쩌면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양이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해양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이 된 거죠. 먹이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있고, 그 물고기를 먹는 물고기들이 또 있고, 물고기 자 이렇게 해서 먹이사슬이 있는데,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바다 해양 생태계에 뭐가 있냐면 상어, 고래, 참치가 있다. 근데 그 시기에 상어와 고래 뭐 이런 것들은 보호동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참치는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참치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바로 미국과 일본으로 100% 수출을 했어요. 100% 수출을 했는데, 이렇게 수출을 한 거를 참치를 수입해가지고 먹던 미국과 일본에서 이 참치와 관련된 이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밑에서부터 쭉 오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오염된 것들이 점점 올라와서 최상위층에 있는 참치에 완전히 농축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생태계 피라미드 안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이걸 농축 효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농축 효과가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참치의 오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다 해양 생태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폐기물을 바다에도 버리지 말라라고 75년대 국제조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희석이 된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량이 일정 정도 있으면 그 절대량으로 인한 오염은 여전히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미 1970년대에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대에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던 참치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따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먹거리의 문제로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사람도 왜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없던 참치 통조림이 나오게 됐을까에 대한 것들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참치 통조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먹이사슬에서의 이 최상위층 얘기는 이미 70년대부터 있었던 얘기다. 지금도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방사능 오염식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30년 동안을 버린다. 그래서 30년 동안 버린 절대량을 생각해보면 해양 환경 생태계에서의 최상위층의 오염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못 막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화학 폐기물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학 폐기물 같은 경우는 몸속에 들어왔다가 어떤 폐기물들은요, 다행스럽게도 그냥 배출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배출이 되지 않고 몸 안에서 축적이 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사능 이거는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미 몸속에 남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피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고기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부로는 직접 들어오지 않고 먹어야 방사능 오염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더라도, 물고기들은 뭐냐면 그 물을 피부에 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먹어가지고 자기의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오염이 된 상태에서, 피폭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자기만 망가져서 죽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물고기한테 먹히면 그 물고기가 이 물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또 그 방사능 물질이 그 물고기에 남는 거죠. 그럼 그 남은 물고기의 방사능 물질이 또 그 안에서 또 피폭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는 데까지 갈 거랍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사람이 먹는다. 사람 안에서 그 활동이 전혀 없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항상 과학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고 아주 뭉뚱그려가지고 얼렁뚱땅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15년 전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은 안전하고 방사능 오염식품이 위험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왜 15년 지난 지금 방사능 오염수 얘기를 하면서 방사능 오염은 위험하고 이거는 정말로 먹거리에 치명적이다 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15년 사이에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방사능 오염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문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방사능이 물만 많으면 다 저절로 희석이 돼가지고 다 사라지나? 희석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다른 오염들도 물을 쏴가지고 뭐 다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양이 있고 그 절대적인 양은 결국은 그 안에서 남아서 뭔가 끊임없이 활동을 할 거다. 그리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자란 물고기를 먹게 되면 똑같은 피폭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방사능 오염수가 당장 별거 아닌 것처럼 30년 또 몇 억 톤 버려봤자 바닷물이 많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절대적인 양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생물체들이 있고 그 생물체로 인해서 사람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게 왜냐하면 먹는 거는 인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의식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은 단칸방에서 뭐 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옷도 갈아입을 옷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거는요 1년 365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바다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생물들, 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서 피폭 상태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 오염은 당연히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일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10대 지금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지금부터 성장을 해서 다음 세대 이 지구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어쩌면 지금과 같은 것들이 몸속에 축적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면 20대, 30대 그 친구들이 정말로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될 때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에 그 물탱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잖아요. 담아놓은 데다가 계속 담아놔도 돼요. 단지 뭐냐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싼 맛에 바다에다 버리자. 근데 바다에다 버려서 이 돈 좀 아껴보자 라는 것 때문에 미래 세대의 생존을 돈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다 의존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 자체가 테러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후년에부터 버린다니까 1년, 2년 동안 뭔가 방법이 나오겠지. 관망을 하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 2년 후에 그걸 버리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하고 나면 또 그 준비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을 보전하려면 2년 후에 야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어떡할 거냐. 그래서 당장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먹는 거는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생물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고 그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열심히 싸워서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거는 반드시 철회시키는데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들 전문가만이 아는 거고 전문가가 말하면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조차도 절대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반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세월호 때 전 국민이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이 거의 선박 배와 관련돼서 거의 무슨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왜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 나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